이찬원, 고급 콘도에서 공격적인 경비원에게 가로막혔.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자 언더라인 사인. 이찬원은 런던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클럽 훈련장을 빠져나왔다. 가로등은 부드러운 황색빛을 도로 위로 비추며 오후에 내린 가벼운 비로 인해 젖어있는 인도를 반사하고 있었다. 하루 종일 훈련으로 피로가 쌓였지만 그는 그 감각에 익숙해져 있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리그에서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기 위한 대가였다. 급하지 않게 그는 주차장으로 걸어가 스포츠카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다. 런던의 도로는 이 시간대의 낮처럼 붐비지 않지만 여전히 차량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간헐적으로 울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차량들이 천천히 움직이는 가운데 들려왔다. 이찬원은 살짝 한숨을 쉬며 핸들을 가볍게 두드리며 흐르는 한국 노래의 리듬에 맞춰 음악을 즐겼다. 이런 순간들이 좋았다. 축구장에서의 압박을 잠시 내려놓고 낯선 도시에서 평범한 사람처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사는 고급 아파트가 있는 길로 접어들었다. 그곳은 런던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건물 중 하나로 엄격한 보안 시스템과 고급 서비스를 자랑했다. 이찬원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엔진을 끄며 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얇은 운동복을 스치며 그를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그는 옷깃을 세우고 모자와 마스크를 다시 썼다. 밖에 나갈 때마다 항상 하는 습관이었다. 너무 빨리 알아보이지 않게 하고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건물의 로비에 들어서자 그는 새로 배치된 보안 요원을 발견했다. 중년의 남자는 차가운 표정과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찬원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어차피 이곳에서 보안 요원이 바뀌는 일은 종종 있었고 아마 관리팀의 요구사항 때문일 것이다. 그는 보안 체크인 기계로 다가가 주민카드로 스캔을 했다. 띠띠띠 하는 소리가 났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찬원은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시도했다.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가 당황할 겨를도 없이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에요? 이찬원이 돌아서자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낸 보안 요원이 서 있었다. 저는 이곳 주민입니다. 이찬원은 차분히 대답했다. 카드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확인 좀 해주세요. 보안 요원은 팔짱을 끼고 이찬원을 위해서 아래로 훑어보았다. 주민이라고요. 여기서 당신을 본 적이 없는데? 신분증이라도 있나요? 이찬원은 한숨을 쉬며 마스크를 벗었다. 그의 얼굴이 인식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보안 요원은 여전히 의심을 풀지 않았다. 여기 살고 있다고요. 왜 난 당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누군가에게 확인해달라고 할 수 없나요? 이찬원은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여기서 2년째 살고 있어요. 믿지 않으면 관리팀에 전화해보세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보안 요원은 무전을 잡더니 관리팀에 전화를 하지는 않고 대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배달원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당신을 그냥 들여보낼 수 없어요. 이찬원은 속으로 불만을 터뜨리고 싶었지만 이를 억제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의심이 너무 지나쳤다. 배달원이 아니에요. 저는 축구 선수입니다. 믿지 않으면 관리팀에 전화해보세요. 하지만 보안 요원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다른 주민들이 건물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멈추고 그들의 대화를 궁금해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몇몇은 이찬원을 알아보았지만 개입하지 않으려 했다.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감이 감돌았다. 결국 이찬원은 전화를 꺼내 관리팀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전화가 연결되기 전에 보안요원이 경고음을 눌러 경찰을 불렀다. 저는 더 이상 논쟁할 시간이 없어요. 정말 여기 살고 있다면 경찰이 해결할 거예요. 이찬원은 그제야 모든 상황이 지나치게 커졌음을 깨달았다. 간단한 주민 확인 문제가 이제 경찰 문제로 번지게 되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찬원은 불공정함과 보안요원의 차별적인 태도에 대한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이찬원은 차를 타고 다시 고급 아파트 단지의 정문에 도착했다. 한숨을 내쉬며 긴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었다.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그는 카드를 스캔했다. 그러나 또다시 익숙한 문이 열리는 소리 대신 빨간 불이 깜박였다. 이찬원은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전에 다시 보안요원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뭐 하는 거예요? 이찬원은 다시 한번 보안요원의 얼굴을 마주했다. 그 남자는 새로 바뀐 보안 유니폼을 입고 짜증이 나는 표정을 지으며 있었다. 저 여기 살아요. 이찬원은 분명한 영어로 말했다.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보안요원은 부스를 나와 이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간단한 운동복과 조거 팬츠,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 가린 이찬원은 그저 평범한 남자처럼 보였다. 여기 살고 있나요? 보안요원은 비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이찬원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저 진짜 여기 살아요. 15층에 제 아파트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확인하시면 제 이름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보안요원은 팔짱을 끼고 이찬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생각이 없는 듯했다. 저는 당신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도 신원을 확인하지 않으면 들여보내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이찬원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저는 합법적인 주민이에요. 카드도 스캔했지만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보안요원은 웃으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당신은 주민보다는 배달원처럼 보이네요. 아니면 이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일부러 다른 사람인 척하는 팬일 수도 있고요. 저 같은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 이찬원은 주먹을 쥐고 있었다. 그는 유럽에서 종종 오해를 받거나 차별을 당하는 것에 익숙해졌지만 이렇게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감정을 조절하려 했다. 저는 배달원이 아니에요. 관리팀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보안요원은 손을 내저었다. 관리팀은 이 시간에 근무하지 않아요. 만약 정말 여기 살고 있다면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세요. 지금은 나가시는 게 좋겠어요. 이찬원은 자신이 듣고 있는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제 말은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제가 밤새 밖에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보안요원은 어깨를 으쓱이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저는 제 임무를 다할 뿐이에요. 지금 당장 증거가 없다면 당신을 들여보낼 수 없어요. 이찬원은 휴대폰을 꺼내 관리팀에 전화를 시도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그는 고집센 보안요원과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혹시라도 자신을 아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미 집에 돌아갔다. 한 커플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이찬원은 급히 다가갔다. 죄송하지만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여기 살고 있는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보안요원이 저를 들여보내지 않아요. 커플 중 남자가 이찬원을 잠시 보더니 보안요원에게 말했다. 무슨 일인가요? 이분은 축구선수잖아요. TV에서 본 적 있어요. 하지만 보안요원은 전혀 설득되지 않았다. 그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저는 그를 들여보낼 수 없어요. 이찬원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저는 주민카드를 보여드렸잖아요. 원하시면 제 핸드폰을 열고 집 계약서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밖에서 기다릴 수 없어요. 시스템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보안요원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는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요. 관리팀만이 그걸 할 수 있는데 그들은 밤에는 근무하지 않아요. 만약 본인이 합법적인 주민이라면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가셔야 합니다. 이찬원은 이를 악물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를 믿지 않는다면 저는 경찰을 부를 거예요. 누가 맞는지 보죠. 보안요원은 비웃으며 말했다.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경찰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네요. 그들은 더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이찬원은 경찰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그는 자신이 처음 겪는 상황에 혼란스러웠다. 자기 집에서 막혀서 의심받고 침입자로 취급당하는 일이 처음이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몇 분이 걸렸고 몇 명의 주민들이 오갔다. 몇몇은 그를 알아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며 그는 점점 더 추위와 피로 그리고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상처받은 기분을 느꼈다. 15분 후 경찰차 한 대가 도착했다. 2명의 경찰이 내려서 이찬원과 보안요원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이죠? 이찬원은 깊은 숨을 내쉬며 설명하려 했다. 저는 여기 살아요. 주민카드도 있는데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어요. 이 보안요원은 저를 믿지 않아서 저를 들여보내지 않고 있어요. 저는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보안요원은 팔짱을 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증거를 제시할 수 없어요. 저는 이 아파트의 규칙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경찰이 이찬원을 보더니 보안요원을 쳐다보았다. 주민 목록을 확인하셨나요? 보안요원은 주저하며 말했다. 저는 밤에는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요. 그냥 규정대로 외부인을 들여보내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다른 경찰은 무전을 통해 확인을 시도했고 몇 분 후 전화기 너머로 이찬원은 합법적인 주민입니다. 그의 아파트는 15층에 있습니다.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보안요원은 말없이 침묵을 지켰다. 이찬원은 그를 쳐다보며 분노를 억누르려고 했다. 이제 들어가도 되죠? 보안요원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마지막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찬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문을 지나쳐 들어갔다. 정말로 끔찍한 밤이었다. 불필요한 모욕을 당한 밤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은 때때로 근거이 없는 편견 때문에 서로를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된 씁쓸한 교훈이었다. 이찬원은 이를 악물고 있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니었다. 여러 번 길을 가다. 그의 아시아 외모 때문에 배달원으로 오해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바로 자기 집 앞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분노를 참으려고 애썼다. 주민 목록을 확인해 주세요.
저는 이찬원입니다. 여기 살고 있어요. 필요하면 관리팀에 전화해보세요. 보안요원은 비웃으며 말했다. 이찬원 축구선수 농담하지 마세요. 제가 이찬원이 누군지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당신이 이찬원이라면 저는 윌리엄 왕자일 겁니다. 더 이상 속이지 마세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이찬원은 한숨을 내쉬며 화가 나고 실망감을 느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관리팀에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갑자기 보안요원이 그의 휴대폰을 낚아채더니 말했다. 장난치지 마세요. 당신은 여기서 전화를 걸 권한이 없어요. 밖으로 나가세요. 이찬원은 보안요원을 노려봤다. 이런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 몇몇 주민들이 건물에서 나와서 그 상황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한 중년의 남자가 가까이 다가왔다. 무슨 일이죠? 보안요원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보시다시피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는 이찬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지금 나가라고 하고 있어요. 중년 남자는 이찬원을 자세히 살펴본 후 눈썹을 찡그리며 말했다. 잠깐만요. 이게 진짜 이찬원 아닌가요? 저는 그를 로비에서 몇 번 봤어요. 그는 여기 살고 있어요. 그러고는 보안요원을 향해 엄격하게 말했다. 주민 목록을 확인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감으로 판단한 건가요? 보안요원은 눈을 깜빡였고 잠시 당황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려 했다. 저는 그냥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본 적이 없고 그의 복장이 매우 의심스러워요. 이찬원은 주먹을 쥐고 있었다. 그렇다면 문제가 그저 제가 축구선수처럼 보이지 않아서인가요? 만약 제가 백인이고 이렇게 입고 있었다면 당신은 저를 이렇게 대했을까요?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몇몇 주민들이 속삭이기 시작했다. 중년 남자는 머리를 흔들며 휴대폰을 꺼내 관리팀에 전화를 걸었다. 몇 분 후 관리팀 직원이 도착했다. 무슨 일이죠? 그는 이찬원을 보고 즉시 알아봤다. 오손 씨 왜 이렇게 밖에 서 계세요? 이찬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분에게 제가 여기 살고 있다고 확인해 줄 수 있나요? 제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막혔어요. 관리팀 직원은 보안요원을 향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사람은 우리 아파트의 주민입니다. 이는 큰 실수입니다. 당신은 지금 바로 사무실로 가서 해명해야 합니다. 보안요원은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결국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얼굴이 빨개지며 창피함을 느꼈다. 이찬원은 자신의 휴대폰을 되찾으며 안도감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한 젊은 여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저희는 손 씨를 많이 좋아해요. 다른 몇 명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말을 전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많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그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매일 겪고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이찬원은 보안실에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무력감이 밀려왔다. 분노가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하려 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앞에서 입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의심받고 거부당하는 상황을 견디고 있었다. 보안요원은 여전히 그를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찬원이 자기가 이 아파트의 입주민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보안요원은 믿지 않았다.
그는 팔짱을 끼고 경멸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증명할 수 있나요? 2,000원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제가 믿을 수 있을까요? 2,000원은 주먹을 쥐었지만 바로 풀었다. 지금 감정을 드러내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뿐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주민관리 앱을 열고 아파트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보안요원은 그것을 대충 훑어본 뒤 고개를 흔들며 비웃었다. 요즘 기술이 참 발전했네요. 누가 가짜로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2,000원은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그 중년 보안요원을 쳐다봤다. 한 부분은 소리 지르고 싶었고 관리팀에 바로 전화하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았다. 관리팀의 고위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몇 번의 벨소리 끝에 아무도 받지 않았다. 2,000원은 한숨을 내쉬며 절망감을 억누르며 보안요원을 바라봤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당신이 믿을 수 있을까요? 보안요원은 비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신원을 확인할 때까지 이 아파트를 돌아다니는 건 안 됩니다. 아침까지 여기에 앉아서 기다리세요. 관리팀이 와서 처리할 거예요. 하루 종일 훈련을 마친 2,000원은 이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갇혀있는 상태였다. 몸은 피곤하고 감정은 폭발 직전이었다. 그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지만 아무도 즉시 답장을 하지 않았다. 실망한 그는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 머리를 벽에 기대고 눈을 감았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깊은 밤 고요한 정적 속에서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려왔다. 보안요원은 여전히 안내 데스크에 앉아 강하니 2,000원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2,000원은 가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축구에서 많은 기여를 한 유명한 선수가 자기 집에서 이렇게 낯선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무슨 일이죠? 2,000원은 눈을 떴고 그가 자신이 사는 동네의 이웃이자 성공한 스포츠계 사업가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2,000원을 보고 다시 보안요원을 쳐다보았다. 왜 이 사람이 여기 앉아 있죠? 그 사람은 위층에 살지 않나요? 보안요원은 잠시 눈을 깜빡이며 당황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웃은 눈살을 찌푸리며 휴대폰을 꺼내 바로 관리팀에 전화를 걸었다. 몇 분 후 야간 근무 직원이 내려와 2,000원이 실제로 주민임을 확인했다. 보안요원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당황한 채 사과했다. 그러나 그 사과는 2,000원의 마음속 분노를 없애지 못했다. 2,000원은 일어나 운동가방을 들고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그는 쓸쓸한 기분이 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이는 의심이었고 불합리한 차별이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집에서 경험할 줄은 몰랐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는 자신의 아파트에 들어갔다. 문을 닫고 나서야 그의 마음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오늘 밤의 사건은 그에게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었다. 때로는 명성과 업적만으로는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게 할 수 없다. 사람들이 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면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다 무의미했다. 오늘 밤 그는 집에 돌아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로움을 느꼈다. 2,000원은 그곳에 서서 눈에 분노가 떠오르지만 여전히 차분한 모습을 유지했다. 일이 정리된 후 관리팀은 급히 와서 사과하며 보안요원을 꾸짖었다. 하지만 그 사과가 아무리 진심이라 해도 2,000원의 마음속 분노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유명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사람들 간의 존중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아파트로 향했다. 주변은 고요했고 그의 가슴 속에서 뛰는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 공간은 조용했다. 마치 하루 종일 경기장에서 지친 몸보다 로비에서 보안요원과의 5분간의 논쟁이 더 지치게 만든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고급 아파트에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랐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런던의 밤은 여전히 분주했다. 거리의 가로등은 황혼의 색을 띠고 차들은 비 오는 도로를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처럼 피곤하고 오해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궁금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리며 동료들이 걱정하며 연락을 했다. 몇몇 가까운 친구들이 위로의 말을 전했다. 심지어 그의 매니저도 전화를 걸어 이 사건이 그의 기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심시켰다. 이찬원은 평온한 목소리로 괜찮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았다. 집 앞에서 의심을 받으며 그가 여기에서 몇 년을 살아왔다는 사실이 무시당하는 느낌은 결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이 사건은 소셜미디어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몇몇 주민들이 보안요원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언론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다. 스포츠 뉴스와 연예 뉴스 사이트가 이 사건을 보도했다. 일부는 이것을 작은 오해라고 생각했지만 대부분은 해외에서 아시아인을 대하는 차별과 편견을 비난했다. 이 사건은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번졌고 축구선수와 아파트 보안요원 사이의 논쟁을 넘어섰다. 이찬원이 소속된 클럽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클럽은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팬들 역시 이찬원의 개인 계정을 찾아가 지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보안요원의 행동을 비판했다. 몇몇은 다양성과 평등을 존중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하룻밤 사이에 이찬원의 개인적인 사건은 영국 언론에서 뜨거운 주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찬원은 여론보다는 이번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 더 중요했다. 그는 아무리 유명하고 성공적이라 해도 외모로만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두가 그를 아는 것은 아니며 모두가 그의 설명을 들으려는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 세상은 때때로 그가 살고 있는 도시처럼 차갑고 바쁘게 돌아가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찬원은 이 사건이 그의 믿음을 흔들지 않도록 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변화를 촉구하기로 결심했다.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는 불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나누고 사람들 간의 존중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이 일이 단지 개인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사회가 이를 반성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다음 날 이찬원은 더 확고한 마음으로 훈련장에 갔다. 팀 동료들은 그를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감독도 그에게 몇 마디 격려의 말을 건넸다. 운동장에서 그는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이었다. 그는 축구선수로서 열정적이고 집중하며 사적인 문제들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훈련이 끝나고 경기장을 나서던 이찬원은 한 무리의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한 한국인 소년이 다가오며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소년 어제 일 읽었어요." 소년은 영어로 말했다. "형이 침묵하지 않고 나서줘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요." 이찬원은 소년을 보며 미소를 지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그가 대답했다. 그 순간 그는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는 단순히 축구선수가 아니라 자신의 커뮤니티에 책임감을 가진 사람으로서 계속 나아갈 것임을 알았다.
어제 사건 이후 아파트 단지의 분위기는 긴장감이 돌았다. 사건 발생 후 신속하게 대처했던 관리자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긴급 회의를 열기로 결심하고 향후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준비했다. 회의에는 모든 부안 직원, 관리팀 그리고 주민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이 사건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공정함과 상호 존중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관리자는 침착하면서도 엄중한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다. 어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한 주민이 외모 때문에 불공정하게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공동체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모든 주민은 누구든지 존중과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보안 직원들과 관리팀은 조용히 앉아 듣고 있었다. 모두가 이번 회의가 단지 사건을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문명적이고 공정한 환경을 유지하는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임을 이해하고 있었다. 관리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어제 우리는 심각한 무지함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의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나 편견에 의해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는 보안을 담당했던 직원 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당신은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한 유명한 주민이 모욕감을 느끼게 만든 것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의 이미지도 훼손했습니다. 보안은 단순히 안전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안 직원은 반대쪽에 앉아 고개를 숙이며 부끄러워했다. 그는 관리자의 비판이 전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변명하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일어나 얼굴이 붉어져 부끄러운 기색을 보이며 말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찬원 선수가 여기 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 중 한 명인데 그분을 이렇게 대하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누구도 상처를 주려던 의도는 없었지만 제 행동이 많은 불편을 드린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관리자는 사과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로부터 배워야 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사과를 넘어서 효과적인 작업 방식으로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자의 말은 명확하고 강력하게 울려 퍼졌고 보안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큰 개혁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비록 보안 직원의 사과를 받았지만 이찬원은 여전히 화를 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앉아 관리자의 의견을 듣고 있었다. 이 사건이 그에게 불편을 주었지만 그는 상황을 지나치게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이 때로 불필요한 편견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고 이런 상황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교육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찬원은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편견은 불필요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큰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이 사건이 모두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찬원은 차분하면서도 깊이 있는 태도로 계속 말했다. 우리는 매일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의 경솔한 말이나 서두른 행동이 무고한 사람을 상처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안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존중하고 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찬원의 말은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었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부안 직원 관리팀 그리고 회의에 참석한 주민들은 공정함과 상호 존중이 강력하고 단합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았다. 회의가 끝난 후 언론이 사건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다. 기자들과 언론인들이 아파트 단지로 몰려와 관련자들을 인터뷰하고 사건의 세부 사항을 파악하려 했다. 사건은 빠르게 언론에 퍼져나갔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큰 논란이 일어났다. 일부는 부안 직원의 불공정한 대우를 비판했고 다른 일부는 단지 오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사건이 한 가지 큰 문제를 부각시켰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일상 속에서 편견이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문제였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유명인사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정말로 모든 사람을 공평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외모나 다른 사람들의 성공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불합리한 장벽과 편견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까? 언론은 이찬원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보도하면서 사회 내에서 모든 사람의 평등과 권리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일으켰다. 어제 사건 이후 아파트 단지 내 모든 것이 변한 듯했다. 아파트 관리팀은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했다. 사건은 원만히 해결되었지만 그로 인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사건은 이찬원에게만 교훈이 된 것이 아니라 전체 주민들에게도 중요한 경고가 되었으며 더 나아가 서로에 대한 공정한 다우에 대한 교훈이 되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팀은 주민들의 신원 확인 절차를 개선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새로운 부안 절차는 모든 주민들이 누구든지 명확하고 정확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했다. 모든 부안 직원은 정기적으로 주민 명단을 점검하고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쉽게 주민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요구받았다. 이는 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 각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의미도 있었다. 또한 중요한 변화는 부안과 부안 직원들이 고객 서비스와 공정한 태도에 대한 특별 교육을 받도록 요구된다는 점이었다. 이 교육은 직원들의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들이 모든 주민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다. 편견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직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피하고 대신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한편 이찬원은 이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려 하지 않았다. 그는 사건 직후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문제에 차분하게 대면하기로 했다. 회의가 끝나고 모든 일이 해결된 듯 보였을 때 이찬원은 자신의 경험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과 불공정하게 대우받았을 때의 감정을 적은 긴 글을 게시했다. 그러나 그의 글에서는 분노를 표현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공정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래서 편견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불공정하고 부당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부안 직원의 행동을 비판했지만 그것이 사회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원은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이 공정함과 상호 존중에 대해 생각해보기를 바라며 이는 단지 유명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찬원의 글은 빠르게 큰 관심을 받았다. 수천 개의 공유와 댓글이 달리며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은 이찬원의 의견에 동의하며 부안 직원의 행동이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부안 직원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외모나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더 많은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언론은 이 사건에 대해 신속히 보도했다. 신문과 방송은 이찬원과 전문가들을 인터뷰하며 사회에서의 공정성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사회에서 우리가 종종 외모나 편견에 의존해 사람을 평가하고 대하는 문제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그들은 또한 이 사건이 사회가 평등과 공정성이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재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언급했다. 이찬원의 이야기는 다른 아파트 단지와 유사한 커뮤니티의 파급 효과를 일으켰다.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부안 절차를 개선하고 모든 주민들이 공평하게 대우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작은 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여러 조직들이 채용과 직원 교육 절차를 재검토하며 차별을 없애고 더 평등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이찬원은 다시 훈련장으로 돌아가 그의 전문적인 삶을 계속 이어갔다. 그는 여전히 축구장에서 빛나는 스타이지만 동시에 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남았다. 그러나 그가 남긴 것은 단지 축구 이야기만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교훈이었다. 이찬원은 단지 뛰어난 축구 선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영감을 주는 인물로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 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도록 가르쳐 주었다.